갑시다. 그래서 배경지식 전선 채워드렸고 이제는 온대저기압 갑시다. 자,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아까 우리가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 공부했던 것처럼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였냐면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한 잡열 이거였죠. 얘가 그냥 툭 나오는 것처럼 온대저기압도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 기타 내 위치 에너지 이거를 그냥 문제에서 툭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온대저기압이다. 기업. 이 친구의 에너지원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 전선에서 기타 내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전선이라는 건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찬 공기 쪽으로 전선이 이렇게 휘잖아요. 전선면이. 그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찬 공기는 아래로 깔리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좀 증가하잖아요. 근데 밀도가 커서 이건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전체 시스템 자체의 위치 에너지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에 영향이 더 커서 위치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말은 이건 들어봤죠. 어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어떤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다른 에너지가 생겨야 되죠. 그걸로 얘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아, 말을 너무 어렵겠어. 그러니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만나요. 따뜻한 건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는데요.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요. 어머, 위치 에너지가 줄었다라는 말은 뭔가는 생겨야 되는데 그걸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 뜻인 거예요. 뭐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아우. 처음에 정체 전선이 되면서 이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위도 어디? 60도. 그쵸? 60도 한대 전선대에서 여기서 정체 전선이 생기면서 온대저기압이 생깁니다. 왜냐면 여기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지,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지. 그래서 여기서 정체 전선이 생기면서 온대저기압의 씨앗이 발화하게 되는데요. 보셨을 때 이거는 뭐 너무 디테일한 건 그냥 간단하게 처음 공부할 때 넘기시면서 보셔도 돼요. 한대 전선대, 아까 말한 위도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찬 공기가 아래로. 강수구역 찾아주세요 하면 어디 쪽에? 찬 공기 쪽이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서 남북 방향 온도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중위도 정체 전선상의 어떤 파동을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애가 이게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니까 얘가 조금씩 흔들려요. 왜냐면 따뜻한 애는 올라가려고 하고 찬 애는 뭐 내려오려고 하니까 얘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꿈틀꿈틀 파동을 형성하고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애가 꿈틀꿈틀하다가 저기압성 회전, 북반구에서는 오른손 들고 반시계, 남반구에서는 왼손 들고 시계 방향의 회전을 만든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정체 전선이 이렇게 파동을 치다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으로 분리가 됩니다. 당황스럽죠. 이거는 실제로도 이거 아래쪽에 읽어보실래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진짜 그냥 정체전선 정성 남쪽에 따뜻한 기단과 북쪽에 찬 기단이 있는데 거기 정체전선 형성된다. 그렇지. 갑자기 파동 형성. 파동 형성되면서 내려오려는 찬 공기랑 올라가려는 따뜻한 공기 사이에 한랭과 온난 전선이 형성된다. 이거 이제 전공에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정체 전선이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으로 쪼개지는 거에 대한 디테일을 가르쳐주는 책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있는 시옷자 모양 온대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발달이 했다가 둘 중에 누가 빠르다 그랬죠? 한랭.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죠. 그러면은 시옷 모양이 이렇게 겹친 시옷 모양이 됐다가 완전히 다 겹치게 되면은 아까 한랭 전선에서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 전선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엔 알아서 찬 거 깔려서 밀도 큰 애 깔리고 위쪽엔 따뜻한 애가 알아서 올라가서 밀도 작은 애 떴고 이러니까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되는 게 온대저기압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정체 전선 다음에 어떤 파동, 그래 받아들여 그냥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디테일, 여기가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 그림 하나예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온대저기압 문제는 그냥 다 풀려. 반대로 이 그림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온대저기압 문제 무조건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차차히 우리 공부했던 거 차차히 하면 돼. 위에서 전선 복습 드리고 온 이유가 이래서예요. 시옷자 모양으로 온대저기압이 생겼는데 여기 왼쪽 아래는 한랭 전선, 오른쪽 위는 온난 전선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라는 건
공기의 성질이 극명하게 바뀌는 경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저위도예요, 고위도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저위도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공기가 주먹밥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위쪽 고위도 영역은 공기가 어떨까요? 차갑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겨먹은 이 온대저기압은 무슨 바람을 타고 이동하죠? 편서풍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사실은 내가 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려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내가 여기 서 있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얘가 다가오는 걸 분석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죠?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공부했던 전선을 여기다가 그림에 얹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있는데 한랭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강수구역 어디였죠? 한랭전선의 전면 후면. 후면에 넓은 구역, 좁은 구역? 좁은 구역에 소나기비 내렸던 거 기억나죠? 지금은 조금 속도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공부하고 다시 보면 똑같은 거야. 온난전선에서는 강수구역이 어디였죠? 온난전선의 전면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 결국에는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 따뜻한 공기죠? 찬 공기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외워줘야 돼. 그림으로, 눈으로 꼭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사실은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기압이 어떨까? 낮겠죠. 온대저기압이니까. 여기가 제일 기압이 낮거든요. 얘를 중심으로 북반구니까 바람이 수렴 발산? 수렴. 저기압이니까. 수렴에서 들어갈 때 무슨 손가락? 오른손 들고 이렇게니까 반시계 방향에 바람이 부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불어오는 쪽, 북서쪽, 북서풍, 남서풍, 남도풍 이렇게 불고 있는 온대저기압 문제가 나오면 요 그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그림 그리고 한번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 풍향, 기압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일단은 내가 처음에 찬 공기 쪽에 있어요? 따뜻한 공기 쪽에 있어요? 찬 공기 쪽에 있지. 그러다가 애가 슝 오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은 따뜻한 공기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온난전선 지나가면 기온이 한번 올라가요. 그랬다가 한랭전선 지나가면 기온이 다시 떨어져요. 기온 끝났어요. 됐지? 풍향 얘기해드리면 처음에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남동풍이 불었죠. 여기로 들어가면 남서풍이 불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북서풍이 불죠. 풍향 변화가 남동, 남서, 북서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태풍에서 배운 것처럼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풍향 변화가 오른쪽으로 시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동 방향의 왼쪽 이 어딘가에 있었다라면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일어나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대저기압에서 풍향 변화가 오른 시계로 일어난다면 온대저기압에서 너무 중요한 말. 내가 온대저기압을 자료반 분석을 하는데 온대저기압에서 풍향 변화가 만약에 시계로 일어난다라는 거는 내 머리 위로 전선들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영역에 있으면 온단전선 지나가고 한랭전선 지나가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일어났다면 내가 이동 방향에 온대저기압 중심 방향에 어디 있었다는 거죠? 이동 방향의 왼편. 왼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선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인데 풍향 변화가 이 지역에서 반시계로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 자료에서 전선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전선에 따른 변화를 찾고 있으면은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당연히 여기가 출제가 돼요. 전선이 지나갈 문제가 4개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서 전선이 지나가지 않은 영역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내가 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려고 A에서 B를 이렇게 잘라서 이 단면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괜찮죠? 이렇게 자르면 결국엔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림이 똑같이 되는 거죠. 한랭전선의 강수구역은 어디? 후면의 좁은 구역 소나기. 온난전선의 강수구역은 어디? 전면의 넓은 구역 이슬비.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 영역에서 따뜻한 공기 영역 갈 때 온도 한번 올라가. 온도 높은 데에서 찬 공기로 갈 때 온도 한번 떨어져. 강수로 얘기를 하면은 가다가 이슬비 좀 맞다가 오랫동안 그쵸? 온도 한번 올라가고 온도 떨어지고 소나기 맞다가 끝나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풍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풍 영역에서 남서풍 영역에서 북서풍 영역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 이런 디테일들을 정말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수차례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한랭과 온난주장에 누가 더 빠르다 그랬죠? 한랭이. 그럼 결국엔 누가 누가를 따라잡죠? 한랭이 온난을 따라잡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따라잡아서 여기가 달라붙잖아요. 달라붙는 부분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이 회색전선이 생기는 거죠. 이 회색전선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한랭형 회색전선 혹은 온난형 회색전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원을 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거죠. 아래쪽에 무슨 공기? 찬 공기. 그렇지.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 밀도로 얘기하면 아래쪽에는 밀도 큰 거, 위쪽에는 밀도 작은 거. 그러니까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한 거죠. 알아서 밀도 큰 거 아래, 알아서 밀도 작은 거 위에 떴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되면은 점차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온대저기압의 일생입니다. 아래쪽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온대저기압 이게 끝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페이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 풀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페이지는 바로 요거. 뭐 내가 뭔가 문제 풀다가 잘 안 돼. 개념이 빠졌으면은 이 42쪽, 뭐 이 앞에를 보셔야 되는 거고. 문제를 푸는데 감을 못 잡겠어? 이 43쪽 돌아오면 다 풀립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의 정리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글자 작으면은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 발생 지역 복습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생긴다고? 한대전선대 60도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랬었고 이게 이름이 한대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겁나 추운 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온대지방이에요. 60도 정도면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열대저기압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치 5도에서 25도. 아 좋아요. 아직 못 외웠어도 보면서 읽으면서 뱉는 것도 되게 공부에 도움돼. 온대저기압에서는 전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치 뭐 한랭전 뭐 처음에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파동 때문에 한랭 온난 전선은 나뉘고 따라잡아서 폐색되면서 소멸하잖아. 전선 대파티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열대저기압에서 전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열대저기압은 전선 없어요. 이거 좀 체크. 그래서 전선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온대저기압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등압선의 형태. 우리가 등압선 앞에서 배우고 왔었는데 등압선이 좁으면 풍속이 어떻다 그랬죠? 아 그렇지 빠르다 그랬어요. 태풍은 풍속이 온대저기압에 비해서 빠를까 느릴까? 경험상 알고 있죠. 뭐 온대저기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기상특보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막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막 알려주잖아.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그래서 태풍은 일기도로 봤을 때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굉장히 촘촘하게.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등압선이 엄청 촘촘하게. 막 이렇게. 이 말은 풍속이 빠르다 느리다? 겁나 빠르다. 중심 풍속이 17m/s보다 큰 친구를 우리가 태풍이라고 한다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기압이 저기압일까요? 고기압일까요? 당연히 열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이지. 당연한 말. 이에 비해서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꺾었다. 그때 제일 중심부 저기압은 어디? 여기. 여기가 저기압인데 어떤 식으로 등압선이 생기냐면 약간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격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태풍보다 훨씬 널찍널찍하죠. 그러니까 풍속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느리다. 태풍이 훨씬 더 빠르고 태풍은 등압선이 간격이 좁고 굉장히 원형이다. 아 열대 저기압. 저기압선 회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풍속!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대저기압은 굉장히 빠른 풍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열대저기압은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풍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심부랑 주변부랑의 풍속 비교를 했을 때 열대저 기압은 당연히 화르락 기압 차이가 생기니까 풍속이 여기는 엄청 빠르지만 여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고. 온대저 기압은 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심부랑 주변부랑 애초에 기압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물론 여기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강수구역 계속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한랭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 온난전선 전면의 넓은 구역. 괜찮죠? 열대저 기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선형 구름대에 비가 내리고요. 특히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아까 강수량 그래프 그려줬던 거 기억나죠? 저군형 구름이 있는 눈벽에서 일단 비 많이 내리고 한번 하강기로에 끊겼다가 또 내렸다가 끊겼다가 저군함이 있는데 또 내렸다가 끊겼다가 그죠?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강수구역이 체크된다라는 거 하나 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 경로도 우리 뭐 잘 배웠습니다.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경우에는 5도에서 25도 사이에 생겨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꺾이죠. 포물선 경로 기억나죠? 그대로 움직이는 거 포물선 경로. 이에 비해서 온대저기압은 그냥 편서풍 타고 주로 그냥 동쪽으로 슝슝슝슝 잘 갑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편서풍이잖아요. 걔를 탔으니까 난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주요 에너지원. 이건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온대저기압의 주요 에너지원은 뭐죠? 시작.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 기다는 위치 에너지. 그게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럼 어떤 에너지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원이다.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해양은 대충 수온 27도 이상. 거기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잠열. 그렇죠? 따뜻한 해양이라고 하니까 적도가 제일 잘 생길 것 같다. 그치? 아니라니까. 5도에서 25도 사이. 왜냐하면 회전력인 전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되게 많은 거 배우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복습 찬찬히 하면 제가 무슨 말들을 강조하는지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